이번 영상은 동대문 주변에서 보내는 하루 코스예요. 요즘은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즐겨 찾는 창신동 문구항구 거리부터 서울 한복판에서 절벽을 마주하게 되는 독특한 마을, 서울의 몽마르트 언덕이라 불리는 낙산공원, 그리고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혀 다른 언어와 풍경이 펼쳐지는 광희동 중앙아시아 거리까지. 동대문은 하루 동안 서로 전혀 다른 얼굴의 서울을 몇 번이나 만나게 되는 동네입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패션타운 동대문. 그 바로 곁 창신동에는 오랜 시간 이 일대를 지켜온 창신동 문구항구 거리가 자리하고 있어요. 과거에 비해 규모는 줄었지만 여전히 국내 최대 수준의 완구 도매시장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로봇과 인형은 물론 조립식 장난감과 레고 시리즈까지 종류만큼은 여전히 다양합니다. 특히 크리스마스나 어린이날이 다가오면 이 일대가 유독 붐비기 시작하죠. 이곳은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은 아닙니다. 피규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보물찾기 하듯 숨은 아이템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인지 요즘 주말이면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려 온 사람들, SNS에서 화제가 된 캐릭터를 찾으러 온 어른들의 발걸음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합니다. 저 역시 구경 삼아 종종 찾던 곳인데 최근에는 새로 생긴 가게들이 눈에 띄어 예전에 방문했을 때보다 볼거리가 한층 더 풍성해졌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이곳은 사장님이 27년간 수집한 약 2만여 점의 물품들이 진열 판매되고 있는데요. 수집가인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가게를 꾸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추억의 완구와 문구류, 생활소품이 진열되어 있어서 소규모 전시 공간 같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또 지금은 보기 힘든 옛날 물건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과거의 생활을 떠올려 보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을 다시 마주하니 잠시나마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천천히 둘러보기 좋았습니다. 창신동 완구거리 안에 있으니까 근처에 오신다면 가볍게 들러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창신 골목시장을 지나 구불구불한 골목을 따라 조금씩 위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길 끝에서 마주하게 되는 곳이 바로 창신동 돌산마을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처럼 가파른 절벽을 마주하게 될 줄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죠. 산의 한 단면을 그대로 잘라낸 듯한 이 수직절벽은 자연이 만든 풍경이 아니라 과거 채석장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제강점기 수탈의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이에요. 당시 일제는 서양식 석조 공물을 짓기 위해 대량의 화강암이 필요했고 이 낙산 일대에서 무분별하게 돌을 채취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돌들은 조선은행 본점, 경성역, 경성부청, 조선총독부 건설에 사용됐습니다. 1960년대 채석장이 폐쇄된 이후 사람들은 하나둘 이곳에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면서 창신동은 지금과 같은 주거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해요. 마을 자체가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다 보니 어디에서든 서울 도심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망을 즐기기 좋은 장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산마루 놀이터와 창신소통 공작소는 동네 주민들이 추천하는 뷰포인트래요.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이 거의 없는 옥상에 서면 서울 곳곳이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펼쳐집니다. 오랜 시간 켜켜이 쌓인 골목과 빈틈없이 이어진 집들, 그리고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모습까지. 창신동 골목은 다른 동네와는 결이 다른 독특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어요. 화려한 조명도 강이 보이는 풍경도 아니지만 각기 다른 모양의 주택들이 만들어낸 불규칙한 선들이 오히려 이 동네만의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창신동 골목을 따라 조금 더 올라가면 채석장 정상부에 자리한 카페 낙타를 만날 수 있습니다. 2층은 카페 공간이고 3층은 야외 전망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카페 내부는 통창으로 둘러싸여 있어 어느 자리에 앉아도 시야가 막히지 않은 서울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실내에서 바라보는 뷰도 충분히 좋았지만 전망대에 올라 한 번 더 시야를 열어보는 풍경은 확실히 느낌이 달랐어요. 도심의 건물과 골목, 멀리 이어지는 산 능선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시야가 꽤 시원하게 다가왔습니다. 창신동은 카메라를 들이대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장면이 만들어지는 동네였습니다. 도시계획적으로 정리된 풍경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사람들의 삶이 차곡차곡 쌓여온 공간이라 오히려 더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 같아요. 창신동에서 서울 전경을 또 다른 각도로 즐길 수 있는 곳, 도넛 정수 창신점입니다. 낙산공원부터 남산타워까지 동대문 일대를 폭넓게 조망할 수 있는 전망을 갖춘 곳으로 한국적인 요소를 더한 도넛을 선보이고 있어요. 2층 구조로 되어 있고 1층에는 도넛을 주문할 수 있는 아담한 테이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옛 가정집의 나무 천장을 그대로 살린 덕분에 공간 자체가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가장 먼저 큰 창 너머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이 시선을 끕니다. 메뉴로는 타락 도넛과 메이플 도넛을 주문했는데요. 메이플 도넛은 단맛이 과하지 않아 부담 없이 먹기 좋았고 약과를 떠올리게 하는 식감이 인상적이었어요. 타락 도넛은 쫀득한 빵 안에 우유 크림이 가득 들어있어 느끼하지 않고 부드럽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동대문 일대 풍경을 바라보며 한국식 도넛을 천천히 즐기기에 잘 어울리는 공간이었어요. 여기까지 오는 길은 다소 가파른 편이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을 보고 나니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신동 절벽마을은 낙산 성곽길과도 가까워서 코스로 함께 걷기 좋습니다. 전망이 좋기로 알려져 서울의 몽마르트 언덕이라는 별칭을 가진 낙산공원. 막연히 이름만 들어왔던 곳인데 막상 올라와 보니 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지 알 것 같았어요. 낙산공원 중앙광장 위 놀이마당에 서면 성곽 너머로 북악산과 북한산의 실루엣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늦은 오후가 되면 인왕산 너머로 해가 기울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 성곽은 서서히 주황빛으로 물들어갑니다. 도시 한가운데라는 사실이 잠시 잊힐 만큼 차분하고 따뜻한 풍경이 이어졌어요. 성곽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화마을에 닿게 됩니다. 아기자기한 골목길과 곳곳에 자리한 작은 가게들이 정다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동네예요.
계단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오밀조밀 모여있는 가게들이 마치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시 성곽길을 따라 내려오면 흥인지문 공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 높은 위치는 아니지만 동대문 일대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라 서울 풍경을 감상하기에 좋습니다. 특히 성곽 근처에 앉아 노을로 물들어가는 서울을 바라보며 머물기 좋은 곳이에요. 동대문 골목 한편, 한글보다 키릴 문자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이곳은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입니다. 1990년대 이후 국제 의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동대문 일대에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상인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 흐름 속에서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이주민들이 생활터전을 이루며 자연스럽게 자국 음식을 파는 식당들이 생겨났습니다. 빵 속에 고기가 있는 화로빵 쌈사와 양꼬치보다 육즙과 고기 식감이 더 좋았던 샤슬릭, 우즈베키스탄식 볶음밥인 플로프까지 중앙아시아 요리가 처음이라 향신료가 강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제 입맛에는 잘 맞았어요. 오늘은 동대문에서 서울의 여러 장면을 천천히 담아봤습니다. 익숙한 동네 같지만 조금만 속도를 늦추면 여전히 새롭게 보이는 곳. 다음 영상에서도 이렇게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서울의 또 다른 하루를 함께 걸어볼게요.